대전에도 지금 전세가 매물이 지금 분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대구인데 대구 역시도 전세 매물이 지금 분기 현상을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분기 현상이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세 매물 분기 현상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건지, 이 전세 매물의 분기 현상이 일어나면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 주택임대차 3법이 통과되는 거, 이제는 이제 임대인들은 큰일 났다. 이제는 전세값도 못 올리고 임차인들이 더 살고 싶으면은 더 살 수 있는 임차인들이 갑이 되는 세상으로 이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투자 매력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주거용의 부동산의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했는 게 그게 아닐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세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일부 교육생들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내년이 되면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제가 이걸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좀 나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2년 정도 더 연장해가지고 살 거라고 갑질을 하는 임차인들이 많다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임차인들 문제가 아니에요. 저 역시도 지금 부동산 가지고 있는 중에 계약 기간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저는 지금 어디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보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옮기기가 힘듭니다. 저는 여기서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그전에는 시장에 2년 주기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임차인이 저는 나가기 싫고 여기서 더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버리면은 시장에 전세 매물 자체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 매물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경쟁해야 될 상대가 없는 거야. 내 물건 하나 아니면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물 찾아보면 저번 달에 여기 전세가 3억 5천이었다 그러면은 3억 5천에 내놓고 싶겠어요? 그런 마음이 절대 안 들겠죠. 시장의 원리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년 뒤에 다시 전세를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년 뒤에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처음부터 전세 가격을 몇 천만 원씩 올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 계약이 돼.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전세 매물 들어가려고 뽑기를 했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세 대기자들은 여전히 많이 있는데 시장에 전세 공급 물량은 많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요자는 몰려있는데 매물은 별로 없으니까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 원리로 당연한 이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대비해가지고 0.14%가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 전세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인천, 경기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지방에도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0.08%, 많게는 0.19%, 거의 0.2% 정도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1%대라고 한다 그러면은 5억짜리라 그러면은 일주일 대비해가지고 보면은 얼마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로 따진다 그러면은 몇 천만 원씩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3, 4천만 원씩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신문기사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분양했던 이 분양가보다 주위에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지금 올라가는 단지들이 속출을 한다는 겁니다. 수도권 뿐만 아니고 전국으로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이 결국에는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전세로 들어가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빌라 쪽으로, 매매나 전세 쪽으로, 그쪽으로 찾는 수요가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7월 31일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의되는 그 시점부터 전세 매물들이 꾸준히 나오던 게 이제 또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인천에 있는 더샵 퍼스트 월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는 4억 5천이었는데 6억에 전세 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1억 5천 정도가 올랐는 거예요. 수원의 천천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 전세했던 게 지금 4억 5천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고, 세종의 세럼동 6단지 같은 경우에는 3억 전세했던 게 지금 3억 5천 정도 이렇게 하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3억 9천 했던 게 4억 3천, 한 4천만 원 정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5억 7천 했던 게 지금 6억 3천 5백, 울산 같은 경우에는 3억 9천 했던 게 4억 4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되게 전국적으로 안 좋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강원도도 전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주택
주택 3법 이게 지금 전국의 전세 가격을 올리는데 불을 붙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는 전세 가격이 여전히 강세로 지금 돌아간다라는 이런 내용을 하고 있네요.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나는 집을 안 사야지. 전세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도 힘들어지는 거고요. 내가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좀 더 저렴한 그 아파트 쪽으로 다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전세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2년 뒤에 아니면 4년 뒤에 이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 몇 천이 아니고 몇 억 정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전세 가격에 살고 있는 이 금액대에 맞는 지역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살고 싶은 곳이 지금 이 지역의 아파트예요.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아파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생활 여건이 힘들어지는 거죠. 생활 여건이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이 지역에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돼. 그 이유가 많아요. 나는 서울의 강남에 살아야 돼. 나는 서울의 성북구에 살아야 돼. 나는 강진구에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기가 여기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신혼집으로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맞벌이인데 직장 거리가 여기에서 좀 더 가까운 데가 이 지역이라 가지고 이쪽에 살아야 되는 거고 이쪽에 문화시설 자체가 내가 마음에 드는 문화시설이고 그리고 이런 아파트가 이쪽에 있으니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집을 사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 왠지 지금 사면은 폭락할 것 같아. 그러면 내 자산이 몇 억씩 이렇게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전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세에 들어가면은 전세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 전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요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아파트에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 학군이 틀려질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직장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가 시간대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누리고 싶은 그 문화생활권을 누리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 수요가 또 그쪽에 몰리면은 거기에도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살고 싶은 게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못 사는 사람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투룸이나 쓰리룸에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현재 위치를 고수하면서 빌라 쪽에 매매 매물을 차라리 찾든지 근데 나는 빌라는 사고 싶지는 않아. 그럼 전세 매물 찾는 사람들이 수요가 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에도 빌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의가 되기 때문에 전세에도 그 입지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빌라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라에도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빌라도 전세가 분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빌라의 그 매매 가격이 단돈 1,000만원, 2,000만원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현상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요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사는 가격하고 별로 차이 없네? 그냥 나는 이 집값이 떨어질 기미는 없는 것 같고 금매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집 한 채라도 내가 사놔야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수요자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매매 거래가 빈번한 게 아니에요. 전세 거래가 빈번한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거래되는 게 실제 실거래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시세로 잡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전세 매물들이 꾸준히 나왔는데 나는 솔직히 난 이 법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전세하고 갭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전세 가격도 좀 올려주려고 그래서 이 정책을 만드는 건지 실제 집을 투자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너거 힘들게 했으니까 너희들한테 좀 뭔가 안정장치를 좀 만들어줄게 라고 해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놓은 건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최종적으로는 서민들이 집이 없는 사람이거나 내가 지금 전세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서민들이 힘들어지고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와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나왔지만 부동산을 꾸준히 투자했는 사람들은 자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신이 이제 흔들려가지고 자기 주관이 꺾였는 사람들은 여전히 집을 안 사고 전세나 월세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나는 지금 월세나 전세에 살아도 개인적으로 다른데 투자했는 사람들은 또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집을 안 사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껏 같이 지냈던 친구인데도 했는 친구와 안 했는 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은 계속 이렇게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극화 현상이 이 정책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들어왔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신을 잡고 꾸준히 투자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은 분명히 지금보다 몇 배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생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서울에 물건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이 가격대는 어떻게 되고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훑어봤거든요. 그분들이 1, 2년 상간에 자산이 몇 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 교육생들이 받았는 물건을 보고 지금 현재 가격대는 어떻게 형성되고 전세는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